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제를 푸는 간결 독해 같이 풀어봐요. 네, 밑줄, 의미, 요지, 주제, 제목. 이번에 이 네 문제입니다. 밑줄은 어려워요. 전부 다 봐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밑줄을요, 한국어 의미로 써보세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더 수월하더라고요, 저는. 자, 그러면 send us up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 보면요, 우리를 도서관 맨 구석, 근데 다른 거네요. 다른 맨 구석으로 보낸다. 표현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중요한 건 문제 풀이니까. 여기서는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느낄지 모르는데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무서운 걸.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은 좋아하는 걸 결정하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네요. 의미하는 걸까요? 컴퓨터가 당신이 좋아하지 어떤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네, 그거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을 거라는 걸 의미할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즐기는데 새로운 음악으로 향해지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 걸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는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듣는데요. 그게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나왔죠. 그 부정적인 이유까지도 나왔습니다. 결국은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기까지는 알고리즘이 나한테 들을 거를 딱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이제 뒤집힐 것 같아요. 벗이 있으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밀어붙이고 끌어당기는 알고리즘이 어디로요? 뮤직 라이브러리, 음악 저장소겠죠. 그런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보석을 찾는데 완벽하게 적합하기도 하대요. 여기서 뒤집히네요. 앞에는 알고리즘이 다 정하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끝에 가면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은 좋은 거다. 예. 처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걱정은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도서관의 어떤 구역으로, 똑같은 구역으로 보낸다는 거죠. 보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이 듣는 사람들이 부족하게 된다, 부족한 상태로 남겨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취향의 그런 집중을 일으킬까요? 그랬더니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뒤집는 얘기를 하죠. 비선형적이고 혼란스러운 수식, 그런 작동 원리 덕택에 이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당신의 취향에 비교해서 나의 취향에서의 약간의 갈라지는 것이 아까 나왔죠.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다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봅니다.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은 convergence of tastes가 이제 포인트죠. 그러면서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갈라지는 거, 다양하게 되는 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국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다양한 음악을 듣는다 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음악을 듣게 한다, AI가. 그래서 좋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럼 그게 뭡니까? 맞잖아요. 이게 respective taste, 다양한 음악. 1번. 2번은 왜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음악을 다양하게 듣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아니죠. 그리고 4번에 음악 가드를 찾는 건 또 아니죠. 그리고 5번에 네, Ignore our preferences for particular music genres. 이거 아니죠. 그리고 어떤 내 개인적인 선호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다양하게 듣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요, 다양한 거. 그래서 알고리즘은 좋다. 이겁니다, 이거. 매우 쉽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문은 매우 쉽게 나온 거고요. 자, 이제 요지 보죠. 요지는요, 사실은 쉽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거 명심하세요. 수능 영어에서 앞부분에 있는 거는 쉽게 나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렇게 처음과 끝을 보면 됩니다.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보시면요, 역사적으로라는 단어 나오면 시간의 순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무튼 그 세제 입법의 법안자들이 주의하는데 경제와 역사의 질문에 대해서요. 하지만 도덕적인 질문에선 덜 주목한대요. 덜 주의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세제 법안 중요하고 경제와 역사, 도덕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경제와 역사 한 팀, 그리고 도덕 한 팀에서 이것들이 비교 대조하는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영어가 제일 좋아하는 논리는 이분법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 내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가죠. 이 내용을 갖고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경제, 역사, 그리고 도덕 비교 대조하네? 자, 그럼 가봐요. 그 세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하는데 도덕적인 목적을 식별하는 걸, 그리고 그게 일인데요. 윤리와 도덕적인 분석을 포함해야 하는 일이네요. 결과 나왔네요, 여기. 자, 보세요. Tax policy, 뭐라고.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도덕적인 목적이란 게 결국 뭐겠어요? 도덕적인 목적이란 게 윤리학과 도덕적인 분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를 찾으면 돼요. 뭡니까? 세금, 도덕. 자, 보세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 세금, 도덕. 5번. 예. 나머지는요, 이 키워드가 없어서 아닌 거예요. 자, 이제 23번. 주제 쉽지 않죠? 주제 쉽지 않고 인정합니다. 예. 이거는요, 이렇게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푸는 걸 권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 가운데 부분도 보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보시죠. 환경의 학습이 일어난대요. 농부들이 결정을 기초할 때 페어프 인포메이션의 관찰을요. 여러분, 여기서 페어프가 보상, 이익 이란 뜻이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어놓고 해볼게요. 보상, 이익이란 뜻이에요. 네. 이거 지어놓고 하셔도 돼요.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지우고 넘어가세요. 종이 울렸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일단 또 가봐야죠. 그들이 이웃의 농장을 살펴보지만 경험적인 결과래요. 가이드로 사용하는 게 그 이웃 자체가 아니라. 자, 중요한 부분 해보면요. 환경학습 중요할 것 같고, 농부들이 결정을 내릴 때 이 정보의 기초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게 실험적인 결과다. 이거를 가이드로 사용한다. 라는 거, 요 정도. 그리고 요 내용이 뒤에 어떻게 가는지 봐요. 더욱이 이렇게 모로보 나오면 앞에 있는 거에서 추가되는 거고요. 농부들이 페이어프 지워버려요. 예. 정보를 거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몇몇 그런 생산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그게
그 상대적인 이점을요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대요. 자, 처음에 나왔던 단어 찾아보세요. 인포메이션이 또 나왔죠. 그런데 농부도 나왔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정보를 못 얻는데요. 예. 그럼 이거 안 좋은 얘기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또 반복한 것 뿐입니다. 이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아, 관찰해서 하는 거, 그리고 경험적인 결과를 활용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이 X는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관찰하는 거, 정보를 활용하는 거, 경험적인 거, 이건 안 좋다라는 내용이 있는 선지만 찾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그대로 나왔네요. 경험적인 관찰, 농부, 한계. 여기서 모더나이징, 장비 현대화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3번 트라이어빌리티는 아직 나오진 않긴 했지만 일단 여기에서 요 내용이 없죠. 요 내용 경험, 관찰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예,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인 결정 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측할 수 없는 거를 통제한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워드의 유무를 찾으시면 돼요. 예. 자, 이제 24번입니다. 참고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번에 제목도 엄청 쉬웠어요. 자, 제목은요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보고요 해석합니다. Not only 나오면 but also 찾아서 연결해주면 구문 파악이 수월하죠. 네, 추천합니다. 이 방법. 음악가 뭐 심리학자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에 열정이 있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냅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표현하는 그런 벗어남에 정확하게 정의된 악보로부터 정확하게 쓰여진 악보로부터 표현할 때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겠어요? 음악의 아름다움은 디비에이션에 있군요. 예. 고정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또한 설명하는데요. 가치가 있는 거 다음 세대가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새롭고 영감에 찬 해석이 우리를 도와주는데요.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도록. 그리고 그것은 기여하죠. 뭐 음악씬, 음악 분야를 풍요롭게 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거 뭡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롭고 영감에 찬 해석이 좋은 거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새롭고 영감에 찬 해석은 뭐예요, 결국? 디비에이션이죠.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반복이 된 거예요. 디비에이션 좋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디비에이션은 어디서의 디비에이션이에요? 여기 앞에 익스프레시브 있죠. 그러니까 이 음악을 연주할 때 나오는 일탈이겠죠. 그렇잖아요. 악보 보고 연주할 때 일탈이 나느냐 아니냐, 똑같으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커리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절대 같지 않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나왔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괜찮은데 테라피가 틀렸죠. 치료 얘기 아닐 것 같고요. 뭐 당신을 keep your cool, 당신을 침착하게 해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무대 공포증 이겨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인더스트리가 아닌 거죠. 2번입니다. 예. 자, 이렇게 4개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금 풀어보신 문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9월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고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풀이에서 또 만나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